이번 주는 2016년 한국교회 안팎의 이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 선교, 통일 분야인데요. 김보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 기자님, 우리 교육 분야부터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이 한국교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 참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주일학교, 특히 교회학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2016년은 돌아보면 어떤가요? 네,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안타깝게도 이번 2016년도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구만요. 네, 실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육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소속 교회 8,383개의 교회 중 6천여 개의 교회에 교육전도사가 없으며 그중 약 50%는 교회 학교가 없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또는 2016년 감리교 선교국의 통계에 따르면 10년 동안 아동교인의 감소수가 무려 46.3%라고 조사됐습니다. 네. 자,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위기를 더욱 체감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교회학교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역시나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핵심적인 요인은 첫째로 바로 아이들의 부모 세대인 3, 40대의 신앙인들이 세속적 가치를 신앙보다 앞세우고 있는 현실이 바로 교회학교의 위기를 키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학교의 교육이나 훈련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짜놓은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뿐 스스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로 조사됐습니다. 이 능동적인 교회학교 참여가 참 부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한국교회의 미래, 이 다음 세대, 이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2017년도에도 이 기도의 그런 제목이고요. 또 하나 2016년을 돌아보면 신학교 문제도 굉장히 참 시끄러운 면이 많아 있었는데 우리 총신대 문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2014년 예장합동 제99회 총회 때부터 파동을 거듭해온 총신대가 현재도 김영우 총장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한시라도 빨리 후임 이사를 선임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올해 이슈가 됐던 신학교들과 관련한 주제로 주요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예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또 신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졸업 후 진로가 불확실한 것도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주 현상이 복합되어져 가네요. 자, 신학교 교육은 빨리 조속히 안정하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한번 선교 분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계에 있어서 2016년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선교사 증가세가 최대 역대 최저치죠. 1.01%로 집계돼 양적 성장은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이 뭐라고 대안할 수 있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선교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회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양적인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또 이루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자, 질적 성장하자. 자, 그러면 이 질적 측면으로 선교단체와 기관들이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그중 지역별 선교 전략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별 선교 전략은 질적 성장에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네, 또 선교지별로 각각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질적 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좋은 패러다임에 또 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선교적인 모습이 이제 질적 성장이 발전돼서 양적 성장까지 발전되기를 참 소망해 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 이 개성공단 폐지로 말미암아 북한과 이 남북한의 어떤 선교의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네, 201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중단됐죠. 그리고 또 사드 배치 등으로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교계의 반응도 엇갈린 양상을 보였는데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이 하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매개체인 개성공단이 중단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의 대북 지원 사업이 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한국교회 또 북한 선교를 진행하면서 이 하루빨리 중요한 게 소통 창구인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다행인 것은 경색된 남북 관계와는 다르게 통일을 소망하는 기도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지난해 광복 분단 70주년을 맞아 시작된 통일기도회와 북한 선교학교가 올해 선교단체와 그리고 개교회로 확산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해 지난 11월에 발족했습니다. 한국통일선교연합 품인데요. 통일 선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각 분야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는데요. 모두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희망적인 소식들을 더 많이 취재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보림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